그랬어. 어디 가서 차이고 나 좀 찾지만 얼굴만 보더니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최코치입니다. 오늘 12월 27일 132회 방송이에요. 그죠? 네, 오늘 12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12월 마지막 주 방송.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룰룽님. 네, 저희 취업외신 방송은 기업들에게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와 이미지 개선을, 그 다음에 구직자들에게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스킬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이제 최종 합격 때까지 저희가 취업 정보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유용한 팁들을 드리는 방송이에요. 이게모야님 역시 오셨네요 오늘도. 네,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컨설팅 에피소드, 그 다음에 Q&A 시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업 한 번씩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네. 좀 당연하게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업 한 번씩.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이제 2012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렇게 좀 하라고. 뭐지? 2016년도의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첫 번째 순서 컨설팅 에피소드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랑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컨설팅 에피소드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원은 그 지방 스펙이 일단은 지방대이고 무역학과 학점 3점 후반대, 그리고 나이가 29살인 회원이에요. 근데 이 회원이 지금 한일전기랑 한유에너지 영업관리 직무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원은 지금 보면 외국계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 면접도 이번 주 금요일날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스펙이 지방대 무역학과이고, 그리고 학점이 3점 후반대, 나이가 29살인데 계속 합격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회원을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회원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경험이 뭐 섬유회사 영업 직무,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몰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회원인데, 이 회원이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한 달 정도는 본인이 취업을 할 수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2개월 만에 이미 2개를 최종 합격했고요. 2개를 최종 합격을 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이제 대기업, 그 다음 외국계 기업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또 다, 네. 룰룽님이 와 하셨는데 신기하죠? 근데 처음에 이 회원 같은 경우는 그 섬유 쪽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비전을 느끼고 도전을 했었다가, 이제 섬유 회사의 높은 업무 강도와 힘든 점을 좀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직을 결심했고, 중간에 이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섬유회사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저랑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사회 경험을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 도움을 받아서.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스펙은 좀 좋은 편은 아니고, 또 사회 경험도 좀 확실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죠 라니니님, 우리 분들 많이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려서 이직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전기랑 한유에너지라는 회사 최종 합격을 했고요. 근데 또 이제 대기업이랑 외국계 기업 면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골라서 취업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사실 예의도 바른 편이고 인상도 이제 괜찮은 편이라서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맨날 서류 통과만 좀 버텨라,
면접에서는 확률이 좀 높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역시나 골라서 취업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인상이 외모가 중요한 게 사실 뭐 요새 이제 성형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인상이라는 게 외모랑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라는 거는 그 첫인상하고 이제 고착화된 이미지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 자체가 좀 신뢰감이 가고 편안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제 잘 통할 거다 인상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었고 서류 통과까지만 버텨라 라고 했었고 또 이미지상 근데 그런 이미지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덩치도 있고 저처럼 좀 덩치도 있고 좀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어서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할 때 좀 차분한 이미지보다는 좀 더 웃는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일도 이제 역량적으로 잘하고 좀 재밌는 신입사원 이런 느낌을 주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 합격을 계속 하고 있는 회원이에요. 아시겠죠? 이분은 사회 경험이 섬유회사 1년도 안 되는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도 1년이 안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1년 미만인 거죠, 사회 경험이.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력서나 자소서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직무 관련성을 어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회원을 이제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 경험이 있는데도 이걸 잘 살리지를 못해요. 특히 경력이 있으신데도.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제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그 사회 경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류에서 어필을 해서 확률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처음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근데 이제 제가 쓰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 합격까지 하고 있는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엉엉님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포스코 최종까지 한 건가요? 최종 합격까지 일단은 축하드려요. 엉엉님 물론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안 그러시겠죠. 당연히 무조건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이 회원처럼 그리고 제 교육생처럼 무조건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제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입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돈이나 시간 들여서 스펙 쌓기를 좀 그만하시고 본인들이 가진 그리고 사회 경험을 쭉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가진 사회 경험 그리고 스펙을 가지고 좀 구직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이나 돈 같은 경우를 좀 낭비하지 마시고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고 많이 지금 채용 공고 많이 안 나고 이런 하시원들을 좀 하실 텐데 지금 보니까 내년 그 예정 채용 공고라고 해서 미리 채용 공고가 나온 기업들도 있고 네, 채용 공고가 나온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모집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물론 좀 신나기도 하시겠지만 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직활동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회 경험들을 좀 살려서 면접 기회라든지 취업 확률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회원은 실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외국계 기업 외국계 타이어 기업 그 다음에 뭐 벽산이라는 대기업급의 규모에 또 면접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종 면접을. 그래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직무를 정해달라고요? 일단은 지금 아마 직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하시죠. 그 다음 순서는
Q&A를 진행할 겁니다. Q&A를 진행할 건데, 네, Q&A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질문을 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근데 오신 분들이 19분인데 업이 8개입니다. 업이. 저희가 별풍선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별풍선을 받지는 않지만 업을 받습니다. 업. 저희가 사용공 방송이라서 별풍선을 받지 않지만 업을 받기 때문에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업 받고 제가 Q&A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 8개인데 10개 딱 15개까지만 갑시다. 오늘은 하지슈가 아니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잔잔하네요. 지금은 오늘은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업 눌러주시면 Q&A를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제 교육생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불안하고 하니까 구직활동이나 이제 이직을 하다 보면 거의 스펙을 많이 쌓고, 아까 어떤 분도 뭐 국비지원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지원하는 직무에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국비지원도 가능하죠. 국비지원 통해서 뭐 필요한 자격증을 딴다라든지 그런 거가 가능한데,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공백기가 길어지니까 막연하기 때문에 뭐 어학을 준비한다라든지, 뭐 국비지원 통해서 돈 안 들지만 자격증을 준비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이제 취업을 교육하고 이제 취업 스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스펙 쌓는 기간을 좀 줄이시고 본인들이 했던 사회 경험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확률을 더 높여줄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랑 돈 낭비 좀 제발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또 이용한 상수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직 활동할 때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일부러 토익 준비를 안 했어요. 물론 뭐 공무원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영어 공부는 물론 그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했지만 토익 준비를 오히려 안 했고, 뭘 했냐면 저는 어차피 흘러가는 공백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회화를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토익을 딱 봤을 때는 사실 점수만 해당이 되지, 아무리 토익 주변에 만점을 맞아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토익보다도 좀 시간을 길게 봐서 그런 스펙, 형식적인 스펙보다는 진짜 스펙인 그런 회화, 말하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구직활동 하면서 그동안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 못했던 것들. 네. 지금 업을 12개 눌러주셨는데, 일단은 질문을 주시면 Q&A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2016년도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을 눌러주셨으니까 대표님께서 네, Q&A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5분 뒤에 들어올 겁니다. 네, 5분 뒤에 이제 오실 거니까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막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많이 기다리실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맞죠, 엉엉님. 진짜 되고 나니까 스펙만 잡고 있지 말라는 게 공감 가네요. 맞아요. 스펙. 왜냐면 요새 기업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토익 점수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영어가 필요한 직무 같은 경우는 특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도 토익이 그 기준이, 특히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600점이 안 돼요. 그리고 면접에서 그걸 판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나 없냐. 왜냐면 진짜 영어가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일단은 순서대로 제가 질문 답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답변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럼 대표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플레이어 준님, 직무를 못 정하겠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인데 학교 보건계 통계 수업 수강 후에 통계와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져서
빅데이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하는 짓인지 궁금합니다. 플레이추님, 원래 이제 문과 계열인데 질문을 정리하면 문과 계열인데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특히 2013년도부터 저도 사실 이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저도 예전에 알아봤었는데 2013년도부터 이제 빅데이터 열풍이 불었죠. 사실 뭐 다음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근데 이거는 사실 흐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유행을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흐름이 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은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주님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사회 경험이나 뭐 이런 스펙을 좀 더 본 다음에 지원 가능한 직무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빅데이터랑 어떤 연관성 있게 진로를 꾸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문과 출신이 지금 관련 뭐 IT나 이런 것들을 공부 좀 길게 하실 생각이 아니다라면 빅데이터를 시작하는 거는 좀 아직 과도기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왜냐면 어디서 교육받을 데가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물론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뭐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IT 직군으로 아예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문과 직무를 유지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연관시키다, 이거는 아직 좀 과도기가 있어서 좀 더 저희 이제 자콘서트라는 그런 재능기부 오프라인 특강을 들으시고 기초상담이라고 해서 기초상담 저희 플레이 주님처럼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연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재능기부로 또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주님도 한번 저희 기초상담을 들어보시고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요즈마 캠퍼스에서 교육 받아요. 기초상담도 들으셨나요? 일단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진짜 그 꿈이라면은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교육 받으실 거 받으시고. 네. 근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 흐름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IT 쪽에서의 문제인 거고, 아직 인문학이랑 특히 문과 쪽이랑은 아직 뭔가 융합이라든지 통섭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게 아직 융합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플레이주님처럼 지금 어차피 구직활동 하시면서 공백기니까 교육 받으실 것들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아시겠죠? 근데 빅데이터 자체는 비전은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플레이주님. 그러니까 이제 응원을 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질문이 계속 나와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거예요, 일단은. 라니니 3님, 내년에 27대는 여자입니다. 일부 사기업에서는 나이 성별로 필터링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합격 후기들 보면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취업이 잘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해가 바뀌고 하니까 나이가 한 살씩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나라 일부 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은 나이로도 스펙 필터링을 하기도 해요. 네. 사실 모든 기업들은,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기업들은 아니에요. 오늘 또 하지슈인가요? 많은 분들이 또 오시네요. 하디슈인가요? 일단 라니니님 내년에 27살. 근데 사실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물론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은 별로 해롭긴 하지만 본인이 가진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론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 너무 막 막연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이 가진 사회 경험이랑 스펙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27살도 제 회원들 같은 경우는 그 취업 스킬만 좀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라면
공공기관이나 협회, 재단 이런 쪽도 가능하니까. 왜냐면 최근에 이제 제 회원 중에서도 캠코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그 본사가 지사로 지방이전 때문에 이제 부산에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정규직 최종 합격까지 면접을 보고 온 회원도 나이가 29살이었어요. 내년이면 30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근데 빠른 29살이에요. 친구들은 30인 거죠. 네. 29살이었습니다. 그럼 29 여성분도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가니까요. 특히 뭐 나이가 좀 걸리신다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 방송 제대로 들으신 다음에 공기업이나 협회, 재단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나이나 이런 쪽은 더 불리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지금 또 처음 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저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청년 실업은 새로운 형태의 채용 방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 준비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해 적합한 인물을 스스로 뽑아 기업에 취직시키. 화요일 되면 시청자가 많네요. 공기업 관련이 반갑습니다. 스펙 수명 상담이요? 스펙 수명 상담 해드릴 수 있죠. 지금 오신 분들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Q&A 시간인데, 아네스 화탱님 반갑습니다. 520님, 제가 대만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취업을 위해 HSK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대학 출신이라면 특히 어학 준비하지 마세요. 네. 특히 대만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그 중국어 실력이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알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에서는 외국대학 출신들은 어학 점수를 면제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굳이 취득 안 해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이 만약에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그럼 가서 시험 보고 오세요. 따로 공부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고득점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 학교를 다니고, 이 점 때도 후반이, 다른 분, 네. 만약에 본인들이 외국대학 출신이라면, 그러니까 제 회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를 거쳐간, 그리고 대표님을 거쳐간 회원들 중에서도 외국대학 출신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어학 준비를 하지 않게 했고,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학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학 점수는 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2016년도 마지막 방송이라고 또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가 재능기부 방송이기 때문에 별풍선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업은 받습니다. 업 누르는 거 보고 일단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고요. 값어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절대로 뺏길 수 없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쿠션으로 완성되는 빛나는 피부같이 시세이더. 당신 차례예요. 저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년 실업은 새로운 형태의 채용 방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채용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20여 명이 만든 청년 취업협동조합은 지원자들의 평가 결과를 이 영상 진짜 잘 쓰이네요.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해당 업체에 추천합니다.
취업준비생 조합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한 다음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일단 그 신사원들을 채용을 할 때 저희 취업을 시는 대표님이시고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직자분들은 스펙 경쟁 때문에 본인들의 적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대학생들 MT 장소로나 어울릴 법한 한 수련원에 취업 준비생들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1박 2일 취업 캠프. 저희가 MBC 어떤 뉴스에 모습일까요? 나왔던 홍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도 빠진 뉴스입니다. 수영장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젊은 남성. 자기 PR이 한창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면접관이 내려다보는 상황을 가정해 열정이라고 하네요.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는 훈련. 진지한 발표에 다양한 표정도 연습해 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질의응답까지. 아네스 와탱님, 작품노트에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오셨군요. 촛불을 켜고 마주 앉은 밤, 피로와 불안감에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며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아네스 와탱님, 아마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미리 보기를 보시고 많이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예. 저랑 이 대표님하고 다른 분이시고요. 네, 보셨죠, 잘? 저희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업이랑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대표님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대표님 오셨으니까 대표님께서 Q&A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화이팅!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드슈인가 보네요, 하드슈.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2016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2016년도 1월달부터 쭉 방송을 해가지고 한 2016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주 3회 했었고 하반기 때는 주 2회 했었고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10월 27일 돼서 이제 올해 드디어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별풍선 받지도 않고 또 어디서 협찬 받는 것도 없이 순수한 재능 기부 방송으로 지금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엄청 추워졌습니다. 플러스로 오늘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인데 포항 KMG 기억나는데? 기억납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별풍선은 안 받습니다. 별풍선은 안 받고 제 생일입니다. 오늘 민혁 코치님과 저 박장호 대표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연일까요? 우연일까요? 반갑습니다. 민혁 코치님도 한번 인사 안 하실래요? 생일인데. 생일 기념으로 민혁 코치님이 잠깐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혁 코치님과 저 박장호 대표가 오늘 생일입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생일자들끼리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밖을 나갔는데 어떻던가요? 몇 분을 헤맸나요, 우리가? 30분을 헤맸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분을 헤맸습니다. 30분 동안 여기저기 음식점을 다녔는데 안 판다. 아니 저녁 메뉴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없더라고요. 진구씨는 언제 우리 무급인턴은 언제 옵니까? 회사 아마 금요일날 목요일날? 목요일날 오겠지? 목요일날 오세요. 목요일날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방송 마지막. 야, 솔직히 방송하면서 이 힘든 거, 방송 대본 작성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작성하냐? 언제 다 작성하냐 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항상 마감 5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송 무사히 마치고. 우리 최코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최코치님 고생했습니다. 최코치님 고생했다고요.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 이제 최코치님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네요. 야, 아주 좋습니다. 야, 씨.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 직장인들은 다 퇴근해가지고 각자 뭐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스킬, 이력서, 자소서, 면접 스킬과 또 NCS, 실무 역량 문제풀이 등등을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 퇴근은커녕 항상 밤에 들어간 건 새벽.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다 잠을 주무시고, 제가 일어나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나가 계십니다. 눈을 뜨면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디슈 들어온 이상한 애들 말고 우리 취업의 신방송과 취업의 신을 작콘서트를 직접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플러스로 오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고요. 이런 거 사회공헌 대상이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주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이거 생방송인데 야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그냥 나가고 우리 열혈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들어왔으면은 빨리 업을 눌러주시고, 업 34개밖에 안 됩니다. 업 최소한 70개는 돼야 되는데. 우리 방송 듣는 멘티들은 없고 이제 또 이상한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네. 하하하하하. 아프리카 TV 2016년도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취업의 신 방송은 제발 좀 부탁하는데 하디슈 내지 마세요.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아프리카 방송 여러분들, 아프리카 방송 관계자분들, 저희 취업의 신 방송 제발 하디슈 내지 마세요. 저희는 하디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하게나마 우리 취업의 신을 알고 있는 우리 열혈 멘티들과 함께 취업 스킬과 취업 전략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압니다. 아프리카 방송은 먹방, 아니면 게임 방송, 아니면 옷 벗는 방송 일색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취업의 신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취업의 신 방송은 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에다가 홍보를 집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 우린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디슈 좀 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진심입니다. 우리 열혈 팬들, 내가 익숙한 아이디 가진 분들만 답을 하겠습니다.
컨셉이냐고 진심이냐. 진심이지. 이게 장난이니까. 우리는 방송할 때 별풍선을 안 받습니다. 알겠죠? 공격갈래님은 오늘 그 처음 방송 오셨는데 아프리카TV에서 처음 보신 분인가요? 아니면 작콘서트 들어보신 분이나요? 작콘서트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답을 해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작콘서트 들으면은, 재능기부 작콘서트 들으면은 취업 상담 뭐 다 해줍니다. 스펙, 뭐 자소서, 뭐 지원 가능한 직무, 업종 이런 것도 다 추천해줍니다. 아시겠죠? 다음 방송은 1월 2일날 아니다, 1월 3일날 1월 3일 화요일날 9시에 방송을 합니다. 방송은 1월 3일날 9시 아니에요? 방송은 1월 4일날 1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시작합니다. 1월 2일 자코는 오프라인 재능기부 특강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제 실력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 스펙과 제가 들어간 기업들을 많이 까여봐가지고 이제 내성이 됐습니다. 믿지 말든가, 확인하고 싶으면 작콘서트 들어오든가. 작콘서트 링크 지금 올려줬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취업의 신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는 1월 2일 월요일 7시 작콘서트는 이미 마감됐고, 1월 3일 화요일 7시 때 아닌가요? 1월 2일날 마감 아직 안 됐나요? 그러니까요. 1월 4일 목요일날. 1월 4일 수요일이야? 누가 보면 술 취한 줄 진짜 술 취한 줄 알겠네. 1월 4일 수요일날 7시 때 또 작콘서트를 합니다. 1월 2일날 거는 이미 조기 마감됐고, 내가 볼 때는 1월 초부터 작콘서트 많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는 멘토링 코스가 1월달부터 몰려들 것 같습니다. 최코치님 든든하게 체력적으로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워크숍 때 잘 업무분담 잘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역삼역에서 하니까는 와서 작콘서트 듣고 여기서 찌끄리지 말고, 못 믿는 애들은 일단 작콘서트 들어봐. 공짜니까는. 니네들 인생이 바뀌어진다. 알겠나? 7시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9시 한 20분 이내에 끝납니다. 1월 4일날 수요일 7시 하니까 꼭 들어보세요. 공기업은 토익 미니멈 점수 제한 두지 않나요? 뭐 점수 두는 데 있고, 공기업들 중에서 토익 미니멈, 맥시멈 두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그건 기업마다 다르는데, 방송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시면은 취업의 신입니다 이러지 말고, 야이씨 김진구 그냥 이씨 네이버에다가 취업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박장호 쳐봐. 좋아. 야 빠른데, 네이버에 취업 박장호 치면은 지금 방송할 때 보면은 뭔가 백수가 방송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뭔가 40대 철진한 소리만 하는 그런 취업 전문가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네들이랑 나이대 비슷합니다. 00세대 학번입니다. 00학번 출신입니다. 00학번은 아니고 10학번 때는 아니고 00학번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으로 아직 31살이라고. 자, 1월 4일날 수요일날 7시 작콘서트 때 보고, 실화인지 믿고 싶으면인지 뭐 진짜 거짓말인 것 같은지 믿고 싶으면은 일단 작콘서트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 열혈 팬들,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이미 이제
허허. 너네들 아마 취업의 신 박정호 대표를 내년 2월달 되면은 각 언론 매체에서 다 보게 될 거다.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내년 3월달, 늦어도 3월달 안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하하하. 자, 답을 말씀드리면은 학점이나 토익이나 OA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기업들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취업시장은 스펙이 아직까지 중요한 건 맞지만은 스펙보다는 취업 스킬이나 취업 전략, 즉 취업 내공으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스펙으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그 실무 역량, 그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로 판단돼서 입사를 하거나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회사, 주식회사, 법인회사 대표가 오너이고 취업 전문가이고 취업책 작가이고 뭐 등등 뭐 직업이 많습니다. 강연가이기도 하고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경력사다리라고 합니다. 경력사다리 알겠죠? 84년생 맞습니다. BJ님네 회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4년생) 동안이시네요. 부르르릉님은 세상을 살 줄 압니다. 어쨌든 그 대학교 휴학한 다음에 시험 실패 공백기간 3년 취업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생들 중에서 공백기간 5년에 공백기간 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뭐 이런 대기업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강연하는 거는 취업의 신이라고 이제 치면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등등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아시겠죠? 나이 30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1월 4일날 자콘서트 때 보자. 자콘서트 할 때 방송 보고 싶은 분들 손 들라고 하니까 손 드시면은 제가 특별히 잘해드립니다. 알겠죠? 뭐 이직하려는 친구들 아니면은 신입으로서 취업하려는 친구들 등등 일단 자콘서트부터 들으세요. 1월 4일날 1월 2일 아니라고 김진구 이 새끼야. 1월 4일날 수요일 7시라고 1월 2일 월요일 자콘서트는 이미 조기 마감 됐고 1월 4일 자콘서트 7시 그거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알겠죠? VJ 리나님도 뭐 BJ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최전문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주 수요일날 한번 봅시다. VJ 리나라고 꼭 이름을 말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맞아요. 신청들 하시면 좋아요. 자콘서트 영상을 볼 수가 없냐고요? 자콘서트 영상도 뭐 영상 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니까 7시잖아. 그래서 직장인 다니는 애들 때문에 7시 하니까는 오고 토요일날도 합니다. 자콘서트 토요일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번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자콘서트 공지사항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블로그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냥 네이버에다 취업 박장호 치면은 취업 하고 나서 띄어쓰기 한 다음에 박정호 치면 나옵니다. 알겠죠? 코 세척하는 거다, 이 새끼야.
자, 포스코 챌린지를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챌린지는 대충 한 1개월인가 2개월 인턴이죠. 인턴십 과정이고, 포스코 전형 때 가산점을 줍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점이 높다, 그러면은, 포스코 챌린지 인턴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채 때 지원하시면 좋고, 근데 내가 만약에 스펙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학점이 좀 낮다. 근데 포스코 챌린지 면접을 보고 있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다른 회사 지원할 때 경력으로 활용하세요. 야, VJ 리나, 오프라인이 더 잘생겼어, 새끼야. 난 화면이랑 실물이랑 달라요.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실물이 좀 낫다고 하고, 온라인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저를 보신 분들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좀! 자콘서트 듣고 나서, 자콘서트 재능기부 특강 듣고 나서 상담 당연히 해줍니다. 화면빨 더럽게 안 받습니다. 했어. 좋아. 45개. 여러분들 꼭 취업 성공하시고, 저희 방송은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꼭 욕쟁이 할머니 스타일처럼 뭐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안 하거든. 일반 BJ 애들처럼. 오히려 방송 듣는 멘티들이 의리고 방송하는 BJ가 갑입니다. 우리 회사 제대로 인정받으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 2년차 연봉이 6천만원입니다. 연봉 플러스 몸값 뭐 등등 해가지고 6천만원입니다. 몸값이 6천만원입니다. 우리 회사 2년차 연봉 즉 몸값 6천만원. 취업이신 방송 그리고 BJ 딱 보면 뭔가 캐릭터 강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내 공기업을 왜 퇴사했는 줄 알아? 연봉이 딱 제한적이어서 그래. 나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외기업을 다녀봤는데 우리 회사 인재상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역량을 갖고 있으면은 지원 가능합니다. 난 지금 회사 대표라니까. 인재채용 서비스 회사, 취업의 신 인재채용 서비스 회사 대표라고요. 그 채용문화 기획과 책 작가, 강연가 회사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 채용 공고는 저희 회사는 내년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채용 공고를 올릴 것인데 요번에 뽑았는데 사세 확장에 의해서 뽑았는데 또 뽑을 겁니다. 1월 달 돼서. 아마 대한민국 취업시장을 넘버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채용 공고 보시면 되고 취업의 신 1월 4일날 수요일날 자콘서트 때 들으시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홍보, 사업 기획, 홍보 마케팅, 사업 기획, 지자체 사업 운영 등등. 근데 취업 업계를 좀 잘 아는 사람들 뽑습니다. 자,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취업의 신 회사도 저 스펙, 우리 회사는 참고로 아까 전에 민혁 코치님이나 최 코치님 그런 분들 다 하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상적인 그런 스펙을 갖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뽑지를 않아요. 좀 제대로 아파봤다, 굶어봤다, 취업장에 힘들어봤다, 취업장에서 힘들다, 그걸 안다, 이런 친구들만 뽑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 우리 회사 입사 지원자 많아지겠네? 야이씨.
여러분들 2016년도 마지막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 뭔 말이지? 세상 하직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며칠 있으면 34살이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러 오겠습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월 4일 자콘서트, 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자콘서트 들어보시고, 또 조기 마감 되면은, 자콘서트 시청이 조기 마감 되면은 그 주 토요일에 자콘서트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만 간 사람은 취업, 자콘서트 들으신 분들은 자콘서트 또 들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취업 기초상담을 받으셔야죠. 취업 기초상담도 원래 10만원짜리인데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그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콘서트 들으신 분들은 후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상담 신청하면은 일주일 내외로, 빠르면은 이틀 3일, 늦어도 일주일 내외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진짜 끝내겠습니다. 안녕!